올라가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는 장윤철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저그 상대로의 전적은 아직까지 좋지 않습니다만 뭐 온라인에서 연습하는 것을 확인해봤을 때는 저그전도 꽤나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장윤철 선수라서 네. 이번 시즌 확실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못 말리는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를 거듭나야 돼요. 네. 이 웅장한 BGM이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결승전에도 올라갔었던 이런 네. 그 장윤철 선수의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개인 리그에서 좀 성적이 좋지 않다가 요즘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은 다시 한번 또 이 실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여러 가지 테란전에서도 독특한 경기 운영, 뭐 본인만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석적인 어떤 그 프로토스의 플레이를 생각하고 이 선수를 상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에 맞서는 상대 아마추어의 희망 이 리마스터 라더 랭킹 1위를 기록했던 현지섭 선수예요. 예, 현지석 선수 긴장될 수밖에 없죠.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 난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에 또 오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미 그 현지석 선수는 장윤철 선수와의 그런 좀 PC방 대회에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좀 성숙해진 상태에서 오늘 경기를 치르는 만큼 네. 부담을 조금이라도 좀 줄지 않았을까. 그렇죠. 제막 자체가 지금 아마추어의 난. 네. 이제는 여기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돌풍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 각오를 좀 음악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전 프로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게임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26살인데 중학생 때부터 꾸준하게 이제 웨스트 서버에서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 또 굉장히 명문 길드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다라는 이런 그 개인 정보가 있는데 다른 뭐 게임 안에서의 경험 자체가 선수에게 뒤처진다기보다는 무대 위에서의 경험이 뒤처지기 때문에 자꾸 한 번씩 당황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은 경기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조금 프로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경기에서 보여줘야겠죠. 중학생 때부터 계속 이제 게임을 좀 즐기면서 실력 끌어올렸다는 이야기를 남겼어요. 예, 그만큼 또 이 아직까지 오프라인 경험은 부족합니다만 뭐 게임은 꽤나 많이 한 선수이니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테란전 경기를 펼치게 되는 장윤철 선수. 이 테란전에서의 강력한 포스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현지섭 선수, 장윤철 선수 잡아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수도 인터뷰에서는 자신 세파라고 밝혔거든요. 오늘 1경기 블록체인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 이번 시즌 새롭게 도입된 맵에서 어떤 포스를 보여줄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Fight! Fight until you die by the pain of the one you hate. In the prison of the game. Die by the pain of the one. 한 번에 엄청난 함성으로 오늘 1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넥서스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죠. 1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윤철. 대테란전 75%의 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현지섭 선수예요. AS의 첫 진출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진출인데도 불구하고 신인답지 않은 그리고 아마추어답지 않은 이런 그 경기 운영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지섭 선수도 역시 그런 모습들을 그냥 여기가 항상 늘상 게임하던 공간이다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성적을 봤을 때 테란이 조금 더 프로토스를 상대로 앞서 있긴 하지만 ASL 공식전 안에서는 이경민 선수가 유영진 선수를 상대로 한번 승리를 또 거둔 바가 있었죠. 예, 네. 연마당 더블 렉서스를 가져가 주면서 결국 승리를 따냈었는데 이미 그 조명희 선수가 PC방 대회에서 맞붙었을 때에도 이 현지엽 선수가 장윤철 선수의 그 더블 렉서스를 제대로 치즈러시로 저격하지 못하게 되면서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또 이 더블 렉서스의 가능성이 높은 맵이니만큼 자신의 그 사파스러운 그런 플레이를 네. 좀 제대로 완성시켜 왔어야만 오늘 경기를 잡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레더 1위를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가 기본기가 출중한 선수임을 알 수 어우, 있는데요. 사진인데요? 사진을 붙이셨네요. 네, 이건 거의 네. 예, 확실히 똑같습니다. 약간 네, 좀 장윤철 요즘 선수죠? 장윤철 선수가 살도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와, 성수쇼보로 군산에서 달려왔어요. 네. 그리고 PS 형 경륜아 너무 이뻐요네요. 그렇습니다. 네. 군산 또 참 좋은 도시죠. 네. 저도 남원 출신 한때, 아닙니까? 네. 예, 남원 군산에서- 남원 출신 프로토스 중에서 예. 제일 유명해요. 어. 예, 남원 프로토스 임성준. 네. 예. 군산에서 뭐 하셨어요? 예, DJ를 했었죠. 네, 와.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군산에 처음 갔을 때 대형 고래가 잡혔다라는 그런 큰 뉴스가 아, 군산 큰 떴을 고래? 텐데 네. 예. 그때의 기록이 한 20년 전이네요 벌써. 네.
옆마당에 바로 이제 넥서스를 건설을 했습니다. 네.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네. 패스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부분으로 오해를 하세요. 예. 네, 자꾸 이제 네. 고지 아니냐고 예.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당시 정말 예, 실물이 DJ 음악 활동이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12시 쪽에 확장 가져오고 있습니다. 장윤철 선수고요. 네, 장윤철 선수가 저그전에서의 어떤 그 성적 자체가 ASL에서는 승률이 0%입니다. 0%. 7번 붙어서 적에게 모두 다 패배를 했었던 아쉬운 기록이 있지 뭐 테란전 같은 경우는 6승 2패 75%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진석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여러모로 많이 될 겁니다. 둘이 한참 이야기했죠. 지금 SCV랑 프로브가. 얼굴 예. 마주보고 이야기했어요. 거의 테란 상대로는 거의 마스터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장윤철 선수의 기세는 굉장히 무섭고 저 현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생 더블을 저격하기 위한 그런 빌드 어떤 빌드를 선택했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팩토리 자체를 빨리 올렸거든요. 네. 예, 일단 저 스타포트를 활용한 그렇죠. 전략을 예, 사용해야만 저 12시 지역을 공략할 수 있겠죠. 네. 바로 그렇게 지금은 플레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지금은 가스도 수급을 하면서 뭔가 상대방의 빠른 확장 기지에 대해서 그대로 놔뒀다가는 경기 운영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좀 빠른 확장 기지를 성공한 상대를 상대로 경기를 좀 길게 운영하다가는 좀 골치 아픈 운영상의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팩토리를 2개까지 일단 확보를 합니다. 머리는 3개가량 나와 있고 네. 추가 팩토리 확보. 예. 공격적인 어떤 플레이를 통해서 확장 위주로 플레이하는 장윤철 선수가 더 강성해지기 전에 공격적인 플레이로 지금은 무너뜨려 보겠다라는 생각이죠. 예, 스타포트가 아닌 그 정면에서의 그런 대결을 지금 생각해 왔는데 하필이면 좀 거리가 좀 있죠. 대각선이기도 하고 또 앞마당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확장을 가져가는 것이라서 이 언덕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냥 네. 힘으로 그냥 입구 쪽 뚫어버리고 시야 확보를 해 나가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걸 비벼서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코어 돌아가는 타임까지 확인합니다. 네, 투게이트웨이까지 지금은 올라갔고 앞마당 쪽에 지금은 넥서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쪽으로 건너가서 옆부분에 지금 상대방의 확장 기지를 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눈으로의 네. 눈도장까지 지금 찍어놨습니다. 확장 정보까지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붙어있는 일꾼 숫자까지 보고요. 예, 자신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 보러 오는 저 프로브를 잡아내는 것도 필요한데 네. 자 시야는 확보하긴 했습니다만 자 유닛이 머리인이 앞쪽에만 지금은 배치가 되어 있고 두 개는 나갔고 저 위쪽에 있는 자 일단 팩토리 네, 여기까지만 하나까지는 갔어요. 예, 확인을 했어요. 뒤에 올라가는 건물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벌처가 좀 투팩에 나와서. 투팩에 스타포트까지 지금 확보를 합니다. 예 정면 압박과 함께 뭐 드랍까지도 네. 들어갈 수 있는 상대를 진짜 정신 나가게 만들 빌드를 준비해 왔는데 자 위쪽에 있는 그 팩토리 추가 팩토리와 저 스타포트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벌처가 지금 시야가 확보된 그 팩토리에서 뽑았던 벌처가 돌아온 건지 네. 혹은 뭐 다른 팩토리에서 찍어낸 건지 정확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의심 자체는 좀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로 이제 상대가 빠른 확장은 지금은 아닌 상황이라면은 분명히 다양한 패턴의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지금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정면으로 압박을 가면서 정면에 놓고 하고 벌처 몇 기만 건너 들어가도 저 위쪽에 있는 12시 쪽에 있는 확장 기지는 프로브를 일단은 빼야 되거나 혹은 많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네. 벌써 두 개로 두드리고 있고요. 네. 다채로운 공격으로 상대방의 빠른 확장을 후회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컨트롤이 나올 수 있을지. 네. 파일런 시야가 약간 애매하죠. 네. 자, 에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서 급습을 하게 된다면 게다가 유닛들 지금 추가로 보내거든요. 네. 저 왼쪽 이쪽으로 병력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일단 정면과 드랍십에 대한 그 대비를 봤어요?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군들은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네. 프로브 끊어주고요. 네. 예. 입구 쪽에 어느 쪽에다가 수비에 좀 힘을 실어줄 거냐인데 언덕 위쪽에 이제 탱크가 자리 잡으면서 네, 프로브를 아래쪽으로 자 시야가 지금 어쨌든 문을 뚫고 들어왔을 시점에 저 언덕 탱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약에 병력이 모두 다 죄다 이리로 이동하잖아요. 네. 그러면 드랍십의 동선이 본진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네. 드라운 두 개 지금 올라오는 타이밍. 네. 이야기는 간단해졌죠. 버티느냐 네. 못 버티느냐. 자, 들어가서 길을 막아버리나요? 오. 네. 예. 여기다 아예 합류를 해버리네요. 오, 예. 네. 합류로 지금 후방 잡고 우와. 상대 병력 얼마 없습니다. 그냥 다 잡고 보자. 이거 내 자. 머리들이 녹았어요. 네. 어린들이 저 마인 유도 플레이가 좀 나왔거든요. 네.
자, 머린들은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벌처가 좀 남아 있고요. 네, 멀티 쪽 넥서스를 당분간 못 쓴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상대는 공격지향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프로브를 좀 살려가면서 네. 결국 시간이 걸려도 건물을 지키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살아난 프로브 때문에라도 멀티 활성화는 금방 될 수 네. 있거든요. 예. 정신없이 오. 흔들어야 됩니다. 예, 폭죽 기간제 야. 그냥 진짜 미친 듯이 달려야 됩니다. 무기는 봤는데 자 빨리 이걸 드라군이 앞쪽에 이동을 하다가 지금 셔틀이 네. 지나가면서 저 벌처가 들어오는 정면으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바로 시즌모드 풀고 경력 붙입니다. 지금 아케이드로 네. 흔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시간 좀 끌립니다. 네, 단순히 자원을 못 먹게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불만족스럽거든요. 네, 그렇죠. 예, 좀 더 당황스럽게 해주면서 아까처럼 드라군의 숫자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멀티를 시도하고 있고 공격 자원을 많이 투자를 한 현지섭 선수 입장에서는 12시를 넥서스를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12시를 그냥 못 돌리게 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본인의 앞마당이 완전히 돌아갈 때까지 시간을 좀 끌면서 이득을 보려면 네. 넥서스까지 날려버렸어야 되거든요. 자, 언덕 탱크로 들어오는 드라운들 네. 압박하고 있는데 터지나요? 네. 자, 자, 마인제어는 마인으로 굉장히 잘해줬고 네. 자, 탱크 잡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쉬운 것이 12시 쪽에 상대가 어그로가 좀 끌려있을 때 정면으로 벌처가 4기가 달려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 동선이 셔틀의 시야에 들어오면서 정면으로까지 못 들어갔다라는 게 좀 아쉬울 거예요. 네. 12시 쪽은 좀 정리가 됐고 넥서스는 깨지 않았습니다. 예. 확장 이어가고 있는 현지섭. 거의 멸망시켰어야 되는 건데 만족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 셔틀 하나와 드라군 2기 때문에 탱크가 1개밖에 없었습니다. 언덕 쪽을 바탕으로 해서 아래쪽에서 걸어오는 드라군들은 다 잡을 수도 있었는데 드라군 2 셔틀 때문에 네. 망해버렸어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의 생각을 해보면 정면으로 들어갔었던 벌처가 본질 안쪽까지 들어가서 상대방의 드라군이 그리고 저 셔틀 플레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좀 어지럽게 만드는 편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그게 못 들어간 게 뭔데 좀 아쉬울 것 같고요. 네, 인구수 격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타게트도 올라갔고요. 네. 예, 확실히 장윤철 선수가 정말 뭐 테란 상대로 잘한다라고 느끼는 것이 흔들릴만도 했었고 드라군도 몇 개 잡혔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정면에서 그 질럿 탄기가 벌쳐 난입을 저지해주면서 이 경기에 있어서 아주 진짜 뭐 1등 공신이 된 것 같습니다. 질럿 네. 그 한기가 만약에 들어왔다면 본인 쪽 프로브 거의 초토화됐거든요. 네. 그리고 마인에 대한 어떤 타격도 최소한으로 지금은 줄여놓으면서 수비하면서 또 태클을 확보를 했죠. 스타포트에 플립비콘까지 올라갔고 여전히 공격적인 어떤 그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공격지향적으로 상대방을 흔들어서 자원적인 트러블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태클은 상대방이 훨씬 앞서 있고 자신은 업그레이드를 처음부터 찍은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드랍십을 최대한 돌려보지만 이미 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네. 여기 5기. 병력 배치가 좀 돼 있고 드랍십 하나가 지금 9시 쪽에 있습니다. 네. 예. 3팩, 4팩까지. 하지만 또 대각선이 걸리는 바람에 현지력 선수가 운이 조금 없기도 했었고 지금 장윤철 선수는 굳이 멀리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방어만 한 상태에서 캐리어만 띄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라서 네. 이후에 그런 견제가 다시 한번 또 성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지력 네. 선수는. 자, 힘 한번 세게 주거든요. 원드랍십도 아니고 투드랍십으로 기다렸다가 지금은 좁은 구역에서 벌쳐 집어넣고 그다음에 저 깊숙한 곳에서 자리를 잡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자, 테크 4개, 네. 따로 놀아요. 한 방, 2방, 3방. 네, 이게 지금은 육로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순식간에 좀 간과하고 어실레이터를 하나 좀 깨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이 한 번 더 가는 바람에 자, 탱크는 지금은 따로 잡혔습니다. 그렇죠. 탱크가 터졌습니다. 힘의 중심. 네. 네. 일꾼이라도. 반반 좀 섞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탱크 2기 정도는 미리 좀 외곽에서 시즈모드를 해놓고 실어 나르는 형태로 좀 했다면은 일방적으로도 탱크들이 잡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여기 3기가 남아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죠. 네. 위쪽에 구석진 쪽에 이제 들어가서 벌처까지 동원이 됐다면은 그때 갖고 있었던 병력의 어떤 그 양만으로는 피해 없이 수비하기에는 좀 유닛 피해 없이 수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게이트 늘어났고 네. 이제 캐리어까지 캐리어가 슬슬 준비가 됩니다. 모이고 있습니다. 병력 힘을 끌어올리고 있는 장윤철 선수고요. 네. 예. 어떻게라도 5대5 상황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 작전 자체가 지금 실패로 돌아가 버렸고 지금은 억지로라도 한번
드랍십을 떨고 보겠다라는 생각인데 말 그대로 그건 억지로죠. 지금은 그렇죠. 예, 캐리어도 네, 나와 기다리고 있는 있어요. 상황이고요. 네. 인터셉터. 예. 오, 아 곧 먹이가 네. 될 뻔했어요. 하나 좀 정리됐고 지금 뭐 여기서 와서 좀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장윤철 네. 선수에게 통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억지밖에 부릴 수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네.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에도 가만히 있다 보면 캐리어가 이제 쌓이게 돼서 절대 못 이기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드랍십 하나, 네. 3시 쪽. 지금 뭐 드랍십이 침투할 수 있을 동선에다가는 모두 다 지금은 파일런 건설을 해서 시야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드랍십 견제는 사실 무의미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확장 기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예, 이거 드랍십도 결국 캐리어가 쫓아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만 통하지 않고 있어요. 네. 계속 막힙니다. 네. 상대방의 자원줄을 최대한 좀 흔들면서 캐리어가 천천히 쌓이게끔 그리고 캐리어를 뽑느라고 지상군이 없게끔 뭐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양으로 좀 밀어붙여서 캐리어를 뭐 단독으로 지금은 뭐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힘을 좀 발휘를 한다거나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지금은 생각을 했죠. 스타포트 하나 더 올리고 있어요. 네. 네. 기술적으로 지금 상황을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을 지금은 한 것 같은데 옵저버가 지나가면서 상대방의 클로킹 레이스 이런 것까지 지금 봤습니다. 컨트롤 네, 타워까지. 테란이 좀 잘 먹고 잘 자란 프로토스 게다가 캐리어까지 있는 상태에서 테란이 확장을 가져갈 수가 없죠. 예, 뭐 거의 지상에서의 그런 대승을 거두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확장인지라 네. 지금 모든 자원을 병력 쪽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캐리어가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상 병력까지 갖춰졌습니다. 인구수는 50격차. 네. 이제는 뭐 옵저버와 드라군들이 바깥쪽으로 나와서 상대방의 마인드를 슬슬 제거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캐리어가 단독적으로 지금은 움직여서 상대방 뭐 옆구리를 때린다거나 뭐 이렇게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한 상황입니다. 뭔가 레이스가 많이 모인 것도 지금은 아니고 레이스 체제라는 것도 옵저버가 들어가서 컨트롤 타워에서 클로킹 개발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으니까요. 네. 스타포트에서 병력 생산이 꾸준히 되고 있는데요. 캐리어가 좀 쌓여있고 거기다 받쳐준 지상 병력까지 있거든요. 예. 무난하게 좀 확장도 잘 먹고 있는 프로토스고요. 예, 너무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테란보다 자원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캐리어가 잡힌다 하더라도 지상군이 또 충분히 화력을 낼 수 있을 정도가 돼버려서요. 조금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주엽 선수인데 지상과 공중 두 군데에서의 그런 싸움을 네. 앞마당 하나 먹은 상태에서 그냥 이겨버려야 됩니다. 참 힘든 싸움이겠죠. 어렵죠. 네. 정면으로 이제 소모전 같은 것도 의미가 없고 이미 네. 상대는 태클을 일찍 발전시켜서 6기의 어떤 그 캐리어가 모인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상대가 레이스를 또 모을 수도 있다라는 변수 자체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커세어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지금 여기서는 대치 상황이고 5시 확장을 넓히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한지섭. 네. 추가 확장 지역 쪽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보고자 벌처가 지금은 저 지역 쪽에 난입을 한 거고요. 예. 네. 아직 저 어시밀레이터 하나를 확인시키지 않아놨었죠. 사전 작업을 안 해놨던 장인철 선수라서 일단 벌처가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네. 네. 센터 쪽으로 병력 집중하고 있습니다. 테란. 네. 최대한 지금은 센터 쪽에서 버티면서 추가 확장 기지를 먹고 거기에서 어쨌든 추가 확장 기지를 먹은 것이 의미가 생기려면 이 병력이 계속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센터 쪽으로도 여기서 이제 프로토스 내려와요. 예. 병력 갖춰져 있고 여기로 여기로 채우고 이제 또 추가 병력 뽑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원이 쌓였을 때가 프로토스로선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내려와서 하나씩 끊어 먹고요. 예, 어떻게든 저 캐리어의 카운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등장을 한 건데 컸어요. 그 레이스에 진짜 그냥 레이스를 그냥 잡아먹 딱 좋은 커세어를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라서요. 네. 잘 보고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죠. 네. 얘기를 쪽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봤으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어떤 구역을 하나 설정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확장 지역 쪽을 돌릴 수 있는 상황까지 마련을 해놓은 것 이외에 정면으로 이제 뭐 계속해서 유닛 소모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니까 탱크만 줄여주고 드라군 지금은 충원시켜가지고 그냥
더 이상의 캐리어보다도 그냥 드라곤의 양, 질럿의 양으로 밀어붙여도 될 것 같은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또 골리앗이 지금 주력이라서 화력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네. 들어 싸우거든요. 골리앗 자, 전면 배치. 예, 레이스 쪽에다가 커세어 일단 붙여놓고 지상군으로 탱크 숫자를 좀 줄여놓으면은 나중에 지상군으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인구수 70격차. 네. 전력 끊어먹고 자파를 계속 넣고 있거든요. 추가 확장을 가져가는데 성공했습니다만 병력을 200 가까이 채워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자원을 너무 늦게 가져가기도 했었고 캐리어 상대로 특히 중요한 이 테란의 그 업그레이드 자체가 초기부터 빠르게 된 그런 빌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드네요 지금은. 네. 가서 소모전 해줄 뒤쪽으로 물러서고요. 네. 인구수 185 기록하고 있는 장윤철. 네. 캐리어는 계속해서 지금은 또 충원될 수밖에 없고 추가 확장 기지까지 또 눈으로 옵저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대충 싸우고 나서 상대방이 병력의 양이라든가 혹은 이 정도로 병력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쉽게 나갈 기세가 안 보인다 이러면은 멀티에 대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자 멀티 걸리자마자 바로 이동을 하기는 했어요. 200에다가 지금 질럿이 한 부대 이상 뛰어오거든요. 그렇죠. 벌처 없습니다. 벌처가 없어요. 병력 비율 자체가 일단은 골리앗과 탱크 중심인데 병력의 양도 많지가 않고 네. 예 터렛 공사도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돌파당하면 주력이 죽은 거라 취재. 취재밖에 없죠. 자, 이번 대결 장윤철 선수가 병력